행정기본법 해석서를 읽어보겠습니다. 과징금이란 법령, 자치, 법규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정적 제재를 말한다. 이란 말한다.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금전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과징금은 형벌로서의 금정적 제재인 벌금과 유사하지만 사법기관에서 부과하는 벌금과 달리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라는 점에서 벌금과 구별된다. 과태료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부과하는 반면 과징금은 특정 법령을 위반하여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한다. 또한 경미한 형사사범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행정청에서 우선 부과한 후에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의 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치며 형벌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을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과징금은 목적과 성격이 형벌과 다르므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형벌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문단은 과징금의 개념과 벌금 및 과태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문단입니다. 현행법상에서 과징금 제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큰 범주에서 그 유형을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불법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로서의 성격과 부당 또는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박탈한다는 경제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자의 성격은 모든 제재 처분이 가진 공통점이므로 본래적인 특징은 후자의 성격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이 유형을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이라고 한다. 이 유형의 과징금은 불법적 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한 기준의 몰수, 추징 제도가 복잡한 형사 절차로 인해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문단은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제도,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의 특징 및 도입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문단 영업정지 처분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이다.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행정청은 영업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행위를 집행한 후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를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로 인해 공공의 편익이 감소할 수가 있어 의료, 복지 분야 등 공공의 편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에 한해 공익적 관점에서 계속 영업을 하게 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이 도입되었다. 이 유형의 과징금은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 성격도 띠고 있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한다. 이 유형에서는 행정집행 과정에서 행정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위반 행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처분할 수는 없고 처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 위반 행위자에게 처분의 명시적인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익적 성격이 적은 영업이 처분받은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문단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변형된 과징금의 특징 및 도입 이유입니다. 4문단입니다. 과징금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침입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 유보의 원칙을 따릅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징금의 근거가 개별 법률에서는 부과 및 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침입적 행정행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과징금은 일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괄 납부 시 자금 사정이 현저하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연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자, 그런데 이걸 언제 어떻게 내냐면요.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하려 할 때에는 항상 10일 전까지 문서를 통해 행정청에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제도는 이러한 법률 유보의 원칙을 통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4문단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 유보의 원칙을 따르는 과징금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리를 일단 잠시 멈춤을 하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1번. 벌금과 과징금 모두를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이 아니라 행정청은 과징금과 과태료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행정청은 경미한 형사사범이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 경미한 거는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적혀있죠. 맞는 것이 되겠고요. 자, 3번은 표를 보고 풀었을 때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 그리고 4번은 웬걸요? 형벌으로서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벌금인데요. 지문의 내용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는데요. 과징금은 형벌의 목적과 다름으로 라고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도 잠시 멈춤을 하고 표를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1번. 변형된 과징금은 행정청의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수단 관리로 볼 수 있다. 사후 관리 수단으로 볼 수 있다. 3문단에 답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었고요. 2번 선지.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은 모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성격을 지닌다. 이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지 3번.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은 기존 몰수, 추징 제도가 지닌 집행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다. 이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선지 4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1문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결론이 나타나게 되겠죠.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 모두 위반 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선지 5번 보도록 할게요.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은 모두 침입적 행정행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부과된다. 4문단에 답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A, B에 대한 추론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A가 아니라 B로 바꿔줘야지 말이 됩니다. 공익성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영업정지 처분의 제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견해는 A가 아니라 B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볼 수 있군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1번.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는 대등한 제재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반 행위자가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견해는 A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볼 수 있겠군.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선지 3번.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근거가 되는 공익성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인 수치로 정량화될 수 없음을 고려한 견해는 B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 볼 수 있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4번. 공익성이 약한 영업 분야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확대하여 처분하면 위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견해는 B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볼 수 있군.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선지 5번. 행정처분 결정에 불복한 위반 행위자가 행정소송을 진행했을 때 행정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견해는 A와 B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볼 수 있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도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약국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을 사전 통지받게 되었다. 하지만 손해를 우려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행정청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약사법의 규정을 근거로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년도 총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900만 원의 과징금을 산정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려고 처분하였다. 하지만 영업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과징금을 일괄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분할 납부를 희망하고 있다. 1번 사문단의 답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었고요. 1억 원은 영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으로 볼 수 있겠군. 네, 1억 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1억 원이 가장 큰 상한액이 되겠습니다. 선지 2번 영업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기 위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분할 납부를 행정청에 신청해야겠군. 보기에선 60일이라고 했고요. 사문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행정청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50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었는데요. 근거는 약사법이 되겠죠. 선지 4번은 영업자의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행정행위는 과징금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행정청이 A 약국의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행정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선지 5번은 공공의 편익이란 글자가 그대로 있었는데요. 산문단에 의료복지 분야 등 공공의 편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편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에 관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을 근거로 5번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가름한 이유는 약국의 영업이 공공의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이고 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이었습니다.